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언더스탠딩이 좀 네. 편안한 주제, 즐거운 주제, 뭐 이쁜 강아지 나오고 그냥 샤방샤방 그런 나 거 좀 진짜, 하면 안 됩니까? 저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게 갑자기 스튜디오에 강아지가 휙 들어왔네. 그래. 그래서 이 강아지는 뭐지 하고 우리가 키우는 그런 컨셉. 그렇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강아지가 걸어다닙니다. 나 그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래 그런 거 해야지. 하여튼 언제까지 뜨거운 감자는 다 언더스탠딩이 하네. 요즘 지금 뭐 시청역 그 참사 때문에 뭐 지금 급발진이냐 아니냐 뭐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예 그런 페달 밟는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 자동차 밑에 페달에 브레이크 엑셀 요거를 항상 블랙박스에서 찍을 수 있게. 네. 블랙박스가 아니라 뭐죠? 뭡니까? 카메라. 블랙박스지. 그러니까 전방 후방 찍는 블랙박스에 네. 카메라 하나 더 달고 밑에 그 발도 찍자. 네. 급발진 한 운전자는 나는 브레이크만 밟고 안 밟았다고 주장하고 예. 항상 그 차 안에 있는 다른 EDR이가 주행 기록 장치를 보면 엑셀 계속 밟으셨어요 할아버지 내집 할머니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걸 달아야 된다.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안도 나왔다고 해서 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 네. 그래서 언더스탠 백중원 기자님. 네, 이런 건 백종원 기자가 취재를 해야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죠. 네.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페달 블랙박스를 좀 달아보자. 네. 반드시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자. 그럼 이 논란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법안인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많이 인식이 올라오셔서 페달 블랙박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슬라이드 네. 잠깐 보시면 저렇게 발 옆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설명하신 것처럼 발을 찍는. 발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발이, 카메라로 속일 수는 없어. 예, 요거를 그냥 화면으로 시간이 다 표시되니까요. 거기쯤에다 카메라 하나 넣어라. 넣어서 찍으면 이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네. 저번에 참사 이후에 뭐 지난해도 급발진 논란이 춘천에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난 8일에 이현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11명 의원이 급발진 여부 가릴 수 있는 이 페달 블랙박스를 제조사들이 의무 장착하도록 하자라는 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9일에 이 소식이 전해졌고요. 발의 이유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그 자동차관리법 29조의 4에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세부 사항을 정해서 페달 영상 기록차를 장착해야 된다. 그리고 요 밑에가 중요한데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추가하는 그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낸 거고요. 저게 통과가 되면 그럼 모든 차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뭐 그렇습니다. 근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국회에서 여야가 그럼 합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발의 상태니까 다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안이 이제 효력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그냥 블랙박스도 의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런데 페달 블랙박스는 의무로 하면은 그냥 그건 조금 과할 수도 그러니까 왜 하자고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블랙박스도 의무로 해주지. 그러면 블랙박스 어차피 다는 김에 블랙박스가 비추는 카메라를 전방, 후방, 하나 더 엔드 페달 이러면 추가로 뭐 더 들은 비용 없을 텐데 페달 블랙박스만 따로 만들려면 그것 때문에 블랙박스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니 낭비이긴 하네요. 네, 예. 어차피 영상 기록 장치도 운영할 거면. 근데 이제 그럼 블랙박스도 의무화라고 그러면 사제 블랙박스 파는 업자들이 또 갑자기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뭐 그러겠죠. 그런 논란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국토교통부 반응이 제일 또 궁금한 지점인데 일단 의무화는 과하다라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 우리가 지난해도 한번 권고했지만 그 블랙박스 장착 옵션을 만들라고 권고를 하겠다라는 게 최근에 국토교통부의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고요. 대신에 해당 차량 운전자의 그 페달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을 들 때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건 국토교통부 말은 아닌데 업계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단 운전자 차량 종합보험료의 한 5%에서 7% 정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주면 운전자들이 사죄라도 달지 않겠느냐. 아니, 뭐 저건 가능할 거예요. 지금도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할인해주는 프로그램들은 보험사들한테 많이 있으니까. 예, 예. 뭐 저거는 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보험사들 경쟁하면서 예. 블랙박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뭐 사고 처리나 확인이 쉽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깎아줄 유인은 되긴 되겠죠. 예. 음. 다만 이제 보조금을 주는 방안, 음.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 뭔가 의무화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음. 당국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의무화는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예. 그래서 의무화는 좀 과하고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니까 어. 이 법안이 주무부처가 또 긍정적인 의견을 줘야 국회도 이렇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일단 첫 반응은 의무화는 과하다. 그리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자 정도의 하시려면 검토입니다. 각자 하셔라. 예, 그런 얘기죠. 저는 그러거나 알겠어요. 다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이슈와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그 이번에 그 참사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서 또 알았는데 무슨 예. 자동차에 이게 항공기에 블랙박스가 있듯이 예, 예. 자동차에도 운행 기록 장치. 운행 기록 장치, EDR 뭐 그런 장치가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렇습니다. 보면 차가 뭐 속도가 얼마나 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을 밟았는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붙었을 때 나는 이거 급발진이야. 아니야. 네가 한 거 같잖아. 그 싸울 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럼 자 EDR을 까보자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예. 프로야구에서 비디오 판독하듯이. 그게 있다면서 그럼 그걸 까보면 되지 왜 그거 말고 블랙박스 무슨 블랙박스를 달아야 된다는 별도로 페달 블랙박스를 왜 달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 분쟁이 있나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EDR이 예. 있다면서. 예,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일단 EDR은 이런 전자장치입니다. 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차량에 연결돼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니면 엑셀을 몇 초간 밟았는지 이런 거기서 것들을 뭐가 보는 EDR이에요? 저 초록색 뒤에 그 박스가 초록색이고 EDR이고요. EDR이고요. 예, 나머지 전선들은 자동차의 각 부품에 연결되는 그런 잭이 되겠습니다. 아, 저 EDR 저기에 다 연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각 예. 장치를 절로 예. 다 갈 수 있게. 예, 예. 아. 에어백이나 뭐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이나 이런 데 다 연결을 연결이 해가지고요. 되어서 정보가 EDR에 기록이 저장됩니다. 된다. 요걸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슬라이드 보시면 EDR은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의 영문 약자고요. 사고 네. 기록 장치입니다. 보면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나면 그전 직전 5초의 데이터가 변경할 수 없도록 딱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는 뭐 앞으로 아까 2%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속도 네. 그리고 가속 페달을 얼마나 세게 밟았느냐, 브레이크는 얼마나 세게 밟았느냐, RPM은 얼마냐, 그리고 ABS가 작동했느냐,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하겠죠. 조향 핸들을 핸들 어떻게 각도를, 꺾었냐? 예, 핸들을 어떻게 꺾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예 고칠 수 없도록 딱 직전 5초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아, 사고가 나면 다 끊기는 거예요. 예, 예. 아. 나면 거기까지는 얼음 딱 맞는 거예요. 예, 예. 음. 그래서 이게 근데 뭐 항공기 블랙박스처럼 입체적인 정보까지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대부분 아까도 안 대표가 생각하신 의문이 여기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건데요. 예.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는 급가속을 해서 충돌하는 것으로 양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엑셀을 밟아서 브레이크는 밟은 흔적이 없고 충돌이 된 걸로만 보통 나옵니다. 저 기록 장치에는 예, 기록 장치는. 그래서 가속이 많이 됐다. 이것만 국가수는 검증을 하게 되고 EDR에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국가수는 감정을 해서 법원에 보내요.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은 어차피 급가속이 돼서 사고 난 건 그건- EDR을 안 보더라도 예, 안 누구나 보더라도 아는 건데 분명한 사실이죠. EDR을 봤으면 급가속이 됐네? 만 알 수 있다는 예. 거예요? 다만 조금 보충하자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느냐 이런 것들이 기록에 원래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예. 남아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나왔던 사례나 감식 사례나 법원 소송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세게 밟았다고 저 EDR에는 기록이 되고 예. 엑셀을 난 안 밟았는데 저절로 가속이 됐어라고 하면 엑셀을 안 밟은 걸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엑셀을 아주 세게 밟은 걸로 나오는 거죠. 안 밟았어도
안 밟았어도를 저 장치로만 알 수는 없고요. 아니 그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내가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돌아가서 가속이 됐다. 가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엑셀이 기록이 작동해서 된다. 가속됐다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엑셀은 아까 밟아야만 가속이 되지 예. 안 밟는데 가속이 되지는 않는데 그게 급발진이니까. 그게 그게 급발진이니까. 급발진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 슬라이드 보시면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를 증명하려면 이 영상이 필요한 거고 나는 악셀을 안 끝까지 밟았어. 안 밟았다라고 주장하려면 발을 떼는 장면이 여기 녹화가 되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페달 블랙박스가 EDR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소비자나 겁니다. 저 제조사 이외의 제3자들이 의심하는 건 네. 급발진이 시작되면 그 운전자가 엑셀을 안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엑셀이 저절로 귀신이 밟은 듯이 밟혀지고 예. 그래서 급가속이 되는 건데 예. 엑셀은 밟혔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귀신이 눌렀는지 하여튼 눌러졌기 때문에 EDR에는 엑셀이 눌러졌다고 당연히 기록은 예. 나오지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운전자는 나는 안 밟았어요. 라고 인 상황도 말해도 있을 수 있으니 예. 그러면 실제로 운전자의 발을 찍는 게 있지 않으면 저걸로는 입증 안 된다는 예. 얘기네. 예. 그래도 브레이크는 밟을 수는 있잖아요. 브레이크는 내가 밟았다. 예. 나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나갔어. 보통 그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데. 예. 예. 그럼 브레이크는 밟는 거는 EDR에는 기록이 안 됩니까? 아니요. 그건 기록됩니다. 그건 기록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수 감정 300여 건 중에 굉장히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던가 그런 감식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나 운전자 입장에서 항의는 원래 급발진이라고 하는 게 귀신이 고칼 노릇인겨. 나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것도 안 밟히더라고. 예. 요번에 시청역 참사 그렇지. 가해자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브레이크가 뭐에 잠긴 듯이 딱딱해서 딱딱했다. 밟히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그러니 많이 하거든요. EDR에도 안 밟은 걸로 나오지. 그렇겠네. 그렇겠네. 그래서 그 진위는 EDR만으로는 가릴 알 수 수가 없는 없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를 달자는 얘기 그리고 의무화하자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던 거고 또 그게 EDR로는 그런 부족하군요. 예. 하여튼 지금의 EDR로는 자동차 EDR로는 부족하네. 예. 부족한 건 맞는 것 같네. 그런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안 부족해요. 엑셀을 밟으셨으니까 밟은 거고 브레이크를 안 밟으셨으니까 안 밟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비행기도 블랙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 카메라 비행기가 날아다녀야 되겠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아니 도저히 그거는 그럼 귀신이 밟았다는 얘긴데 진짜 귀신을 믿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업체들은 싫어하겠네요. 싫어합니까? 지금? 어이가 예. 없어하겠죠. 지금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예. 그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는 과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정비 전문가인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은 예. 신차를 살 때 100%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예.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의무화는 해야 된다. 야, 그래. 저건 맞는 저거 말이네. 자동차 회사가 순정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선택하게 할 때는 그 앞뒤만 하지 말고 페달까지도 카메라 하나 넣어라. 예.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 무조건 달아라기보다 소비자가 옵션으로는 꼭 선택할 수 있도록. 예. 원하면은 달아줘라. 예. 그 말이니까. 예. 그래서 저분 되게 합리적이네. 저거 괜찮아. 저게 좀 더 박병일 명장님. 예. 전부 다 무조건 달아야 된다보단 저게 좀 합리적이긴 하네요. 본인이 원하면 달고는 하는데 그걸 가지고 꼭 사제로 달도록 하지 말고 자동차 회사에서 옵션으로 둬라. 예. 그리고 이 프로가 한마디 더 붙이면 저거는 저것만 선택할 수 있어야지. 그래, 그거 중요하다. 커튼형 에어백부터 시작해서 무슨 저 뭐 위에 천장에 달려 있는 테레비까지 합쳐서 240만 원짜리 옵션 선택해야 저거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안 그런 짓 좀 된다. 이제 그만해라.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예. 그 페달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제 어떤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좀 갈랐던 사례가 있긴 해요. 예. 예. 실제로 예. 저 페달 블랙박스 당연히 통해서 급발진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으로 페달 블랙박스가 쓰였습니다. 그 예. 우연히 페달 블랙박스 단 분이 급발진 사고가 있었군요. 주장했습니다. 근데 조금 저분은 설명을 드리면 저분은 내가 왜 달았나 싶긴 했겠다. 그렇죠. 되게 허무한 결론인데요. 네. 지난해 11월 12일이죠. 서울 용산의 이태원동의 주택가에 담벼락을 전기차 택시 운전자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지만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택시 운전사다 보니까 뭔가 불안했는지 페달 블랙박스를 개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요 동영상도 있는데 일단 사진만 가져와 봤는데 예. 여기 보시면 요게 브레이크잖아요. 예. 계속 엑셀을 엑셀만 밟고 있어요? 밟습니다. 아 자기도 모르게 엑셀을 밟으면서 잘 예, 블랙박스 자기가 엑셀만 밟아요. 그게 아. 기록 화면으로 남았습니다. 아. 굉장히 허무하게도 자기가 다른 페달 블랙박스 때문에 자기가 오조작을 한 게 입증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야. 이거를 본인은 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강하게 본인도 주장을 그렇게 했-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 거 거짓- 주장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간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경찰 분석 결과 이제 급발진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로 쓰였고요. 이게 또 사례로 도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럽연합의 실무회의에 이 사례를 또 보고를 했어요. 예.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실무회의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연히도 페달 블랙박스를 다른 택시 운전사가 오히려 과실을 한 것으로 입증됐다라는 사례가 이렇게 그 실무 보고 때문에 드러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례가 소송까지 갔다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그냥 페달 저걸로 블랙박스 심플. 화면으로 심플하게 야, 그러니까 저게 잘못됐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논란을 확 줄여버리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논란을 그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고 그게 네가 만약 국가수에서 가져가고 재판 비용을 어, 절약하게 해주니 저거는 어. 제가 보기에 법무부 예산으로 블랙박스 설치를 좀 지원해야 될 것 같다. 저거는 진짜 논란을 한꺼번에 줄여주네요. 보험사가 어.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급발진 사고라는 것은 보통 주장하는 주장이 나오면 이제 어떤 국가수 감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예. 생각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급발진 주장 자체를 많이 해서 예. 그래서 연간 한 52건, 52건 정도 예. 지난 15년 동안 한 790여 건 정도가 급발진 주장이 나왔고 예. 그거를 이제 아주 옛날에는 잠식을 안 했는데 국가수가 한 5, 6년 전부터 감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한 번도 그 EDR 분석으로는 급발진이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법원도 그걸 다 받아들여서 한 번도 소송에서 소비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 급발진 네. 주장하는 쪽이 이긴 사례는 없습니다. 야, 근데 저거는 내가 왠지 차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달면 만약 급발진 사고가 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 네, 저걸로 해서 예. 자동차에 진짜 급발진이 있었구나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 너의 착각이었어가 예. 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말이죠. 하여튼 급발진이든 실수 발진이든 발진을 해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보험사가 물어주잖아요, 사고를. 보험사가 네. 물어주죠. 그러니까 이 저거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는 보험사가 물어줄 거냐 아니면 보험사가 자동차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느냐 요 두 개를 결정하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년 2022년에 춘천에 예. 도연군 사건 예. 네.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예. 그 할머니가 할머니가- 운전하시다가 할머니가 운전하시고 손자 뒤에 탔는데 네. 할머니 주장으로 급발진해서 예. 그 녹음도 나왔죠. 차가 왜 이래 뭐 이런 녹음도 나왔는데 예. 그거는 이제 바른 블랙박스가 없었고 위에 블랙박스에서 음성이 녹음돼서 네.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 그 사례도 보면 그 도영군 아버지가 차량 제조사인 KGM 모빌리티 예. 옛날 옛 쌍용 자동차 예. 티볼리 차량이었는데요. 그쪽에 이제 민사 소송을 걸죠. 그렇게 해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개인이 예. 개인이 예, 보험사가 아니고 7억대의 보상을 해라고 음. 도영군 아버지가 피해자 측 아버지가 피해를 차량 봤으니. 제조사한테 근데 피해를 봤다면 그건 내가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받건 예. 내 과실 없이 피해를 당했건 음. 가리지 않고 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와 별도로 그와 별도로 재정물 그걸로 별도로 할 수- 책임법상 할수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인 너네가 있지. 추가로 우리에게 나한테 추가로 해라. 나한테 배상을 해라라는 할수 의미의 있으니까. 민사소송, 손배소송을 걸어서 지금 1심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행 중이고 안타깝게도
국가수에서는 일단 EDR 분석만 하니까요. 예. 급가속이 됐네라고 감식이 나왔어요. 기존하고 똑같은 결론이죠. 국가수에서는 5초간 130km가 넘는 급가속이 있었네라고 감식이 나왔고 예. 지금 도영군 아버지하고 할머니 측은 그게 이제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현 실험도 하고 물론 그 차량이 아니고 다른 차량이죠. 그 차량은 망가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2019년 연식의 그 티볼리를 구해다가 뭐 재현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제조사에서는 그 차가 아닌데 왜 그걸 재현 실험이 조건이 다르다 그러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춘천지법 강릉지원 1심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도 굉장히 공방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피해자도 그런 의심과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 답답하고 제조사도 또 답답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자동차가 워낙 전장이 많아지고 하면서 뭔가 전자적인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런 나도 모르게 내가 엑셀을 밟은 상황이라도 내가 그걸 인지 못하면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그런 착각은 분명히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게 달기만 하면 논란도 없고 뭐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 같은데 저걸 의무화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네요. 백종원 기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거 의무화하자 아니면 의무화는 과하다. 각자 판단을 하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예. 제가 그냥 취재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듣고 이런 걸로 봐서는 박병일 정비명장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옵션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달고 싶은 사람에게 비용을 최소화하게 하자.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일단 드물기도 하고요. 주장은 연 50여 건 정도 있는 거니까 예. 그걸 위해서 온 1000만 대 차량에 그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고 또 이 법안에 뒤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네. 3년 후에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3년 후에 제조사가 그 페달 블랙박스를 100% 의무화 장착 안 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과하지 않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상. 화제가 돼서 그렇지 빈도는 매우 낮은 매우 낮은데. 건데 그거를 전부 다 달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뭐 뭔가 증거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그리고 EDR에 어떤 오류나 이런 게 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EDR을 지금보다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남도록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EDR은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EDR을 좀 더 종합적이거나 혹은 지금 있는 정보보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는 걸로 만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들 그 김필수 교수나 뭐 박병일 명장이나 이호근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은 영상만큼 확실한 건 없어서 그렇지. 그걸 EDR을 못 믿어서 EDR을 못 믿어서 시작되는 논란인데 EDR을 고도화해서 이 논쟁을 종식시키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EDR을 저 브레이크 옆에다 심고 거기에 EDR에 카메라를 같이 달아. 그렇지. 제가 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페달 블랙박스도 잘 만들려면 발 옆에만 다는 게 아니라 계기판도 잡아야 된다. 촬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왜요? 왜냐하면 EDR을 못 믿는 거에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피해자 측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RPM이 예를 들어서 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화면을 찍으면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을 자꾸 보자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PM이 사람이 그냥 엑셀을 밟아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 RPM을 급속하게 뭐 0.5초 만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으면 또 좀 논란이 덜할 텐데 하시니 그거를 종식시키려면 계기판도 찍어야 될 판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란이 이제 누구의 책임이냐.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회사가 유독 점유율이 높은 뭐 대기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저것보다는 저게 급가속이든 아니면 뭐 착각에 의한 거든 위험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저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갑자기 내가 깜빡 잊고 엑셀을 붕 밟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리고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계속 밟으니까 더 자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처음에는 한번 붕 잘못 밟아서 앞으로 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음. 계속 엑셀을 밟으니까 더 나가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 그럴 때는 차가 안 나가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예. 저번 언더스탠딩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원리가 딱 지금 2%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예. 엑셀을 비정상적으로 운전자가 밟을 때 차가 덜 나가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일단 그러면 네. 차가 잠깐 멈추게 한다든가 자동으로.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 그거 아니더라. 나 그 EDA 뭐였죠? 충돌 방지 시스템? 자동 충돌 방지 AEB. AEB 예. 그거라도 좀 의무적으로 다 달면 그 다 안다는 게 솔직히 누구나 안전을 생각하니까 달고 싶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무슨 커튼백 무슨 진짜 그 옵션 때문에 그거 장난하지 마, 진짜. 못 하는 거잖아요. 세이프티 옵션은 개별로 달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되면 사실은 급발진이건 뭐건 긴급할 때 그냥 멈추는 제동 장치만 있어도 네. 사실은 급발진이 있어도 사고만 안 나면 괜찮은 거잖아요. 왜 그거를 서라운드 가죽 시트랑 같이 사야 되냐고 왜? 줄래? 또 얘기합니다. 이거 예. 세이프티 옵션과 그래. 럭셔리 옵션은 그래. 카테고리를 나누라고. 제발 좀 어?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세이프티 옵션은 그리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게 좀 번거롭더라도. 그 2%가 자꾸 내가 국회에 가야 되나? 아니, 이런 일은 내가 국회에 가야 되냐고. 가뜩이나 상식 아닙니까, 지금 상식. 가뜩이나 붕붕 꿈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건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옵션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급가속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간혹 운전하다 보면 급하잖아요. 뭐 범인을 잡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환자를 뭐 이렇게 날라야 된다든가. 그거는 경찰차하고 고기만 해주면 되잖아. 아니 근데 경찰차가 내 옆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깡패가 쫓아온다거나 네, 참.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죠 뭐 이렇게 무슨 버튼을 누르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당기고 간다든가 그럴 때는 뭐 하고 가면 그걸 할 수 있게. 그런데 급발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고 급발진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급하게 RPM 높여서 뭐 150, 180 할 때는 별도의 스위치를 놓게 하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있더라도 막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급발진이라는 사고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착각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는 본인이 착각한 걸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페달 블랙박스 촬영된 그 그럼에도 택시기사 불구하고 사례. 예. 급발진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아니 제조사가 자신 있으면 다 합시다. 근데 뭔가 이것만 나오면 하여튼 요거까지는 좀 그렇고 요건 좀 그런 게 계속 있어. 그러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뭔가 기업의 제조사도 완전히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닐까?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로 대부분의 백 기자님 말씀하셨던 거 재판해 보면 대부분 착각인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의심은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빠져나가네. 뭐 많은 경우에는 착각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걸 단정할 수가 없잖아. 그 2007년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한번 그 급발진이 인정된 미국 재판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인정이 됐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왜? 토요타인가 그랬는데 네. 차량이 토요타의 토요타의 책임을 문 그 재판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무슨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처럼 귀신이 운전할 수 있게 돼 있지. 속도를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나면 얼마든지 갈 수 그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네. 근데 그걸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사례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비자도 증명하기 어렵고 회사도 하여튼 열심히 막고 있으니까 아직 뭐 제대로 드러난 사례는 없으나 그래, 전자장치에 오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진짜 내가 2% 살려줬다. 알겠습니다. 자, 요 뭐 어떻게 뭐가 되겠죠, 뭐 그거는.
하여튼 이 논란은 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조금 하여튼 지금보다는 뭔가 좀 이게 의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는 좀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렇게 하고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착각에 의한 사고도 점점 고령화되면서 그거 뭐 잘못이라고 하기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그렇지. 시기를 거치니까. 그렇지. 그러나 이거는 뭐 누가 잘못했네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의 피해를 줄이려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피해를 줄이는 옵션을 먼저 생각해야지. 잘잘못을 가리는 지금 것부터. 잘잘못 가릴 옵션을 먼저 달자 말자 하는 건 그렇지. 순서로 뒤다. 차라리 맞는 말이네. 급히 그렇게 가는 거는 원인이 뭐든 허용하지 않는 혹은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그걸 의무화해야지. 알겠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먼저 따지자는 건 좀 순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가 또 제일 빛나죠? 알겠습니다. 자, 백 기자님이 지난번에 네. 한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AS 같은 브리핑 또 해주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